출발합니다. 제20회 코리안 오크스 경주 후경제 5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번호를 받은 1번 터브 오브 더 월드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바깥쪽 3번 파이트 매직과 외곽에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는 14번 딥마인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14번 딥마인드를 선두로 한대 뭉친 4마리의 말들 1번 터브 오브 더 월드와 3번 파이트 매직, 여기에 8번 닥터 썬더 바깥쪽에서 그 뒤에서 9번 대완마가 6위권을 형성하면서 5마리 6마리가 선두 그룹, 중위권에는 6번 영광학시대가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빠르게 앞선 14번 딥마인드가 2마신차 앞선 채 2위 그룹에는 1번 터브 오브 더 월드, 반마신차로 7번 흥부자가 올라서면서 3마리가 앞섰고, 바깥쪽에는 3번 파이트 매직과 9번 대완마가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 직선주로 14번 딥마인드가 2마신차 유지된 채 뒤쪽에서 한대 뭉친 7마리의 말들, 그중에서 1번 터브 오브 더 월드와 안쪽 7번 흥부자, 3번 파이트 매직, 그 한가운데 둘러싸인 9번 대완마와 안쪽 8번 닥터 썬더까지 6마리가 앞서있고, 중위권에는 6번 영광의 시대와 10번 맘마루마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 뒤쪽에서 11번 아마존 여걸이 중하위권에 쳐져 있습니다. 하단 뒤쪽에는 6번 영광의 시대가 선두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를 접어드는 시점, 14번 딥마인드가 선두 뺏어내지 않고 있고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 14번 딥마인드와 바깥쪽 거리차를 좁혀나가는 1번 터브 오브 더 월드, 안쪽에 7번 흥부자까지 3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바깥쪽 선두 유지하고 있는 14번 딥마인드입니다. 안쪽에 있는 7번 흥부자와 함께 바깥쪽 1번 터브 오브 더 월드, 3마리의 싸움, 그 중에서 14번 딥마인드 아직까지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번 터브 오브 더 월드와 안쪽에 7번 흥부자, 바깥쪽 10번 맘마루마가 4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유있는 14번 딥마인드입니다. 19조의 14번 딥마인드의 단독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번 딥마인드와 2위 싸움을 7번 흥부자와 함께 바깥쪽 1번 터브 오브 더 월드, 외곽에서 올라오는 5번 피스타이저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4번 딥마인드. 2019년 3세 안말 오크스 대상 경주 1800m죠. 일요일 부경 5경주에 열렸는데요. 이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부경 19조 딥마인드가 와이어 투 와이어 선행 한바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예시장을 한번 보고 오시죠.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네요. 터브 오브 더 월드, 방탄마, 파이트 매직, 마이티 파워, 미스펙터, 영광의 시대, 흥부자, 닥터 썬더, 대엄마, 맘마로마, 스마일 아마존 여걸, 스마일걸, 레인, 딥마인드, 정상여신, 제마트크 16마리. 3세 안말 오크스 대상 경주 14번 딥마인드가 선행 한바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뭐 이변이라고 보면 배당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일단 배당을 한번 볼까요? 배당을 보면 상당히 큰 배당이 나왔죠. 일단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처음에 대상 경주인데 특히 3세마들이기 때문에 이 변화의 폭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대상 경주도 항상 출전마들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조교 상태냐, 출전 과정, 준비 과정이 어떠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3세마들은 특히 더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 더비 경주 때 글로벌 축제가 조금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원더풀 플라이가 우승을 했고 글로벌 축제가 3위권에도 못 들었는데요. 이번에 대완마는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이 말이 불안하다고 보신 분들도 있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불안하다고 보신 분들도 이 말의 상태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리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버티냐 못 버티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항상 중요한 건 출전 말들의 준비 과정과 그 상태입니다. 일단 대환마는 보니까 직전 KRA컵 마일 경주 끝나고 보시면 좌상이 있고요, 구절염들도 있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뭐 완치가 됐을 수도 있는데 3세마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마방에서는 좀 더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교 과정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 강하게 원래 조교를 시키는 조가 아닌데 33조가 그래도 1800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겠느냐. 지난번에 대환마가 1700m를 나왔는데 그때 1월 경주였는데요. 그때도 3위권에 들지 못하면서 아쉬웠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면 말의 준비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마방이 특징일지 아니면 말이 병력, 다리 병력 이런 것 때문에 강도를 올리지 못했던 건지 이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준비 과정이 최상은 아니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경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그렇다면 대한마를 약하게 보고 누가 될 것인가, 이거 추측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사회에서도 보통 마사회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방이나 이런 쪽 전체적인 이런 말의 능력이나 상태를 다 알아보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마사회에서 부경 말 중에 인터뷰 한 말이 1번 터보 오브 더 월드, 그 다음에 5번 미스 팩터, 그리고 8번 닥터 썬더. 자, 이 말, 그리고 11번 아마존 여걸, 4마리를 인터뷰를 했었죠. 그리고 서울 출전 말들 중에는 보니까 9번 대한마, 그쵸? 11번 스마일걸, 13번 레인, 15번 정상여신, 이렇게 4마리를 했었어요. 자, 마사회에서도 19조, 부경 19조에 2마리가 나왔는데, 아마존 여걸과 딥마인드 중에 아마존 여걸을 인터뷰를 한 건 마방에서도 아마존 여걸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마대에 갔었는데요. 하마대에서 기수들 그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후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게 포화주로였잖아요.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더욱더 앞선을 나서고 싶은 말들이 있었을 것이고, 코리안 더비 경주를 문세영 기수가 원더풀 플라이로 1순한 경주를 보고서 기술도 느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땠어요? 그 이변이 일어났잖아요. 네. 서울도 워낙 뭐 센 말이 있었는데 선행을 문세영 선배가 워낙 편하게 갔기 때문에 그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말이 됐든 레이스를 최대한 편하게 끌어가는 말이 네. 뭐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나 싶어요.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선행을 가면, 특히 포화주로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명 기수가 밝혔듯이 부경에서도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 정도는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건 3세마 앞말들이 1800을 빠르게 가면서 버텨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게 공존해요. 사실 두 가지 생각들이. 그래서 마방에서 여러 가지 작전들을 짰을 텐데, 뭐 톱 오브 더 월드 유해명 기수가 선행을 가서 경주를 주도하면서 버티기를 노릴 수도 있고,
그쵸? 나머지 말들 뭐 말 나가는 데에 따라서 뭐 선취입을 갈 수도 있는데, 부경의 19조 같은 경우는 항상 2마리가 출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전개를 어떻게 짜볼까. 제 생각도 그렇고 아마 맞을 겁니다. 11번 아마존 요걸과 14번 딥마인드가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을 할 때는 14번 딥마인드가 11번 아마존 요걸보다 많이 쳐져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말 상태가 11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14번을 앞선에 조금 빠르게 끌고 가서 11번에 한 발 역전의 기회를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경마는 또 어떻게 모르니까,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 14번이 또 앞에서 잘 뛰어봐라, 뭐 이런 작전이 나올 수도 있죠. 이 작전은 기수들이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그 작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대충 유출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밀고 나가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몰고 나가느냐, 뒷심이 버티고 못 버티고의 문제를 떠나서 포지션을 잡느냐거든요. 14번 서승훈 기수는 무조건 선행 작전입니다. 뒤에 버티고 못 버티고를 떠나서 일단 가야 된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말을 몰아내는 걸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 제갈 물리면서 추진을 하죠. 예. 다른 말들은 좀 잡는 말들도 있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가는데 유현명 기수가 선행일서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14번이 가니까 일단 쭉 가고요. 7번 흥부자는 이 포지션을 잡고 싶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5번 6번 2마리 말을 방해를 해서 기승전지를 먹거든요. 자, 이 부분도 한 가지의 변수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7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6번 영광의 시대와 5번 미스팩터가 뒤로 쳐지거든요. 미스팩터도 완전 깡바닥 이 추익마가 아니에요. 이 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붙을 수는 있는 말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정도영 기수가 뒤로 쭉 빠졌는데, 나중에 결국 이게 경주가 상당히 빠르면서 이 선입권 따라가는 말들이 무뎌지면서 정도영 기수가 한 발 역전하고 올라왔는데, 이 경주 데자뷰가 되죠. 코리안 더비 경주 때 최영경 기수가 파워 윈디로 맨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3착 한 발을 쓰고 올라왔잖아요. 그 경주도 빠른 경주였잖아요. 똑같은 이런 경주 내용이 됐는데, 이 7번 흥부자의 기승정지 방해가 5번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 건지, 요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경마가 참 재밌습니다. 일단 전개는 이렇게 쭉 가고요. 14번 딥마인드가 선행을 가고 톱 오브 더 월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파이트 매직, 그 다음에 8번 닥터 썬더, 그리고 대연마가 여기 있고요. 흥부자가 여기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쭉 가고, 톱 오브 더 월드 유현명 기수는 뒷자리 선입자리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조 말들이 모래 반응이 안 좋은 말들이 있고요. 모래 이렇게 또 진흙탕 모래를 맞으면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는 1번 게이트였지만 선행말을 보내주고 외곽 쪽으로 선택을 하죠. 외곽을 선택을 하고요. 경주는 이렇게 쭉 흘러가고, 뭐 빠르게 전개는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3번 파이트 매직은 이게 말이 계속 외축으로 기대고 기수가 안쪽으로 틀어잡고 이렇게 싸우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14번, 1번, 7번 이렇게 해서 사실 끝났죠. 예, 끝났어요. 경주는 포화주로였고, 왜 이게 끝나게 되냐면 페이스 조절이 되거든요. 참 경주가 시종일관 빠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주가 포지션을 잡고 가다가 뒷직선에서 또 속도를 다운을 시키거든요.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번 경주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죠. 흘러가다가 좀 빠르게 흘러간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다가 뒷직선에서 쭉 오다가, 네, 이제 페이스 다운을 시켜요. 여기서부터 이게 구간 타임이 12초대로 쭉 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페이스 다운이 되면 13초대로 이게 쭉 떨어지거든요.
대상 경주니까 13초 정도 떨어지죠. 더 일반 경주에서 더 느리게 페이스를 다운시키면 14초 대까지 가거든요. 보통 근데 13초 대로 가면 이제 중간에 있는 무리들이 뭉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수하고 말하고 또 싸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 다운이라는 부분이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 경마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게 페이스를 다운을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말들이 숨을 골라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느려지는 느낌이 있으시죠? 예,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파이트 매직은 계속 예측 사행을 하고 8번 닥터 썬더는 이게 지난번에 KRA 컵 마일 경주 때 졸전을 펼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태가 계속 안 좋더라고요. 예. 말이 안 좋기 때문에 갈수록 처지는 거고요. 이 세 마리 그냥 그대로 잘 뛰었죠. 문제는 대환마인데 대환마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코너 아까 뒷직선부터 코너까지 페이스를 다운을 시켰다고. 그때 대환마가 채찍을 치고 추격을 합니다. 페이스가 떨어지니까 앞속에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대환마가 상태가 좋다면 넘어서야죠. 넘어서고 쭉 나와야 되는데 속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환마가 채찍을 때리고도 못 나와요. 못 나오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페이스 다운을 해놓고 직선에서 쭉 뽑아요. 이 세 마리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얘들 세 마리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힘 안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랬으면 대환마도 이쯤에서 넘어서면서 접전을 펼쳐볼 만 했는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갈수록 쳐져버리죠. 자, 그때 이제 중간에 8번 뒤에서 약간 방해가 있었던 맘마로아가 치고 올라오는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앞선 무리와 뒷선이 더 벌어지게 되죠. 거기에 5번 미스펙터가 초반에 뒤로 밀렸던 부분 때문인지 말이 상당히 잘 뛰더라고요. 직선에서. 그렇죠? 이 세 마리가 쭉 나오고 중간에 있었던 맘마로아가 한 마리가 나오고 대환마가 못 뛰잖아요. 못 뛰고 5번 미스펙터가 쭉 이렇게 날아오게 된 경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가지고 가다가 속도를 다시 쭉 줄이면서 힘을 안배했다가 앞선에 있는 말들이 그대로 치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5마리가 경주가 끝나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큰 이변이죠. 근데 이게 사실 마방에서도 14번 딥마인드보다는 아마존 요거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멘트를 줬을 거고 마사회에서도 인터뷰를 했을 거고 실제로 하마대에 갔는데 이 하마대에서 보면 말들이 돌아서 늦게 들어온 말이 더 먼저 하마대에 내려서 오거든요. 아마존 요걸이 15등을 해요. 그래서 이호식 기수가 이게 처벅처벅 오던데 이호식 기수가 조금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교 때는 분명히 아마존 요걸이 잘 뛰었는데 딥마인드가 저렇게 잘 뛰어버리네요 하면서. 그리고 서승훈 기수는 이제 후검량하고 인터뷰하려고 오는데 서승훈 기수가 와 어이없고 황당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9조 팀장도 막 좀 겸연쩍게 웃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경마는 역시 모른다고. 예, 비도 오고. 그래 이래서 선행은 항상 매직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경마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변이 많으니까 더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마 팬들을 특히 베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근데 이 경주가 대환마라는 충마라고 볼 수 있는 말이 불안하다고 했을 때 다른 상대마가 있으면 어느 정도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들이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들의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경주가 끝나고 나서 왜 또 설명 안 해줍니까? 마사회도 그렇고 예상하시고 그런 분들 적어도 뒷 얘기 정도는 해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경주는 뭐 이렇게 흘러나왔고요. 끝났고요.
보면은 경주 속도를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면 그쵸? 제 11초, 12초, 12초 후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초 3, 13초 6 이게 코너 부분에서도 많이 다운을 시켰다가 직선에 들어서서 12초 6으로 다시 끌어올리죠, 속도를.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다 와서는 힘이 딸리니까 조금 무너지는데도 14초 대가 아니라 13초 대까지 버티죠. 앞선에 쭉 나갔던 말이. 그렇죠? 예. 이제 요런 경주예요. 요런 경주로 이렇게 흘러갔고요. 뭐 배당은 많이 나왔죠. 배당은 많이 나왔고 이렇게 딥마인드, 흥부자, 미스펙터, 터보 월드, 맘마로아까지 이렇게 접전을 했고 2등부터 5등까지 그 다음부터는 쭉 차이가 나는 이렇게 이변이 발생을 했고 이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경주의 흐름보다는 뭐야 와 저 14번 버티고 끝나네. 자 요런 느낌으로 끝난 경주였습니다. 뭐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일단 배당 크게 나왔고 예, 이렇게 저는 도저히 배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밝혔던 경주인데요. 아무튼 3세 오크스 경주 빠르든 느리든 이변도 발생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세 암말 경주는 트리플 티아라라고 해가지고요. 요것도 알면 재밌는데 이것도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어디든. 지난번에 우리 KRA 컵 마일 경주가 있잖아요. 마일 경주, 그 다음에 이 오크스 경주, 그리고 경남 도지사배가 있어요. 2000m 경주. 그 세 개 경주에서 이 각각 승점을 주거든요. 우승마가 30점, 2등마가 15점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최고 점수를 받은 말이 그 보너스 1억 원이 2019년 말에 지급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KRA 컵 마일 경주 대형마가 2등을 해서 15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딥마인드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30점, 딥마인드가 일단 15점을 앞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경남도지사배에서 어떻게 점수를 또 받는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보너스 1억 원도 그 주인공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우리들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뭐 마방이나 또 마주들은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경마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요런 내용도 있다고 알고 가면 그냥 뭐 재미가 있거든요. 그냥 대충 보는 것보다. 뭐 이렇게 2019년 3세 암말 오크스 대상경주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